내 자녀에게는 이 시간을 제대로 인식해서 선물해주고자 하셨어요. 고객님 한 분을 만나게 된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3년 전 일인데요. 안녕하세요. 한프로입니다.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 여러분들은 자산관리적 측면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그 계획 중에 어떤 부분들이 실천 가능할까요? 저는 1월, 2월, 3월에는 조금 분주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자산관리를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투자클럽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투자클럽 중에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것은 대학생 투자클럽 7기예요. 총 5주 과정 중에 1주가 지났고요. 이제 내일이면 2주차에 강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대학생 투자클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대학생을 상대로 투자클럽 강의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시군요. 저는 17년 이상 개인적 자산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걸 자산관리라고 하는데요. 17년 이상 자산관리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고객들의 자녀가 어느새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객님의 자산도 적은 금액에서 상당히 큰 금액으로까지 자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학생부터 이 용돈에 대한 크기들을 고민하시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용돈뿐만 아니라 시간적 가치, 투자에 있어서의 이 시간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객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는 이 시간을 제대로 인식해서 선물해주고자 하셨어요. 고객님 한 분을 만나게 된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3년 전 일인데요. 자신의 자녀분들을 이렇게 강의 요청을 시작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대학생 투자클럽이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강의장에 이제 앉을 때에는 이렇게 협소한 사무실 그리고 2명이나 3명 정도 소수정예반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진행을 할 때 좀 낯설어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입문해서 들어오는 그 첫 시간대에는 왜 오게 됐나라는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진행할 때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요.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정도 강의를 듣게 되면 모두 자세가 이렇게 되어 있던 자세가 모두 이렇게 앞으로 오게 되면서 자산관리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 시점이 참 다행이네 알게 되어서 이렇게 바뀌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희가 5주 과정 중에 첫 번째 주가 지나게 되고 두 번째 주부터는 굉장히 일찍 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적극적 자세를 취하시게 됩니다. 대학생 때부터 소득과 지출 그리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은 이 습관이 나중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대학생부터 이 부분들을 알고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여기고요. 오신 분들이 다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대학생에게 셀프 자산 관리가 필요한 이유. 이 두 번째 질문에는요, 셀프 자산이라는 단어를 풀어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산이라는 것은요,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 진짜 내가 현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자산이라고도 하고, 신용도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채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내가 자산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전문가가 알려주고 또 전문가에게 코칭받고 이렇게 하기에는 소액 자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이 자산에 대해서 형성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셀프 자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늘 얘기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왜 셀프 자산 관리가 필요할까? 대학생들은요,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됩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는 것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학생의 신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회에서는 이미 대학생 여러분들을 독립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성인으로서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학생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재정적 독립이 부모로부터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소비 습관에 젖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셀프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의 기본적 틀을 알고 계신다면 시간이 얼마나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지도 알게 되시고요. 그리고 약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은 내가 내 친구보다 더 안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더 고액 연봉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에게 셀프 자산 관리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것은요, 남들과 다른 출발선에 서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자산 관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대학생들도요, 자산 관리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용돈 관리, 그리고 지출 관리, 그리고 통장 관리,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돈이라는 것은요, 대학생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득원이라는 거고요. 지출 관리라는 것은 매달 필요할 수 있는 지출해야 될 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똑같은 부분인데요. 내가 내 노동력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매달 받는 소득과 내가 매달 지출해야 되는 그 지출액의 크기의 갭을 잉여 자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 자산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진행한다든지 용돈을 올려달라 이런 경우의 수들도 있겠죠. 저는 대학생 자산 관리는 소득과 이 지출의 크기를 먼저 안 상태에서 통장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이유 중에 신용을 높이자라는 부분이고요. 나에게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기회들을 잡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청약 통장을 미리서부터 준비한 자들에게 청약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자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니까 청약 통장을 한번 만들어서 진행해 볼까 라고 하는 시점이 27살이다 라고 해볼게요. 20살부터 미리 준비해서 진행해온 사람과 27살이 되어서 늦게 준비한 사람의 청약에 당첨될 확률은 어디가 더 높을까요? 네, 미리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통장 관리는요, 신용도도 높이지만 내가 나중에 다가올 어떠한 그 자금에 대한 자산의 형태에 대해서 증액시킬 수 있는 그거를 미리 기회를 잡기 위해서 통장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통장 관리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아예 챕터를 떼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학생 자산 관리 무엇부터 시작하냐면요, 매달 내가 들어오는 소득, 그리고 매달 나가는 지출, 그리고 내가 그 지출을 통해서 움직이는 통장 관리, 이 세 가지가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자산 관리 측면에서 대학생들이 쉽게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대학생들이 쉽게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지출을 위한 소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출을 위한 소득이요? 네, 지출을 위한 소득은요, 내가 쓸 것을 미리 정한다는 거예요. 2개월 후에 내가 여행을 가야지. 지출을 미리 계획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3개월 동안 몸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돈들을 준비를 해서 난 헬스클럽을 다닐래 라고 하는 것도 미리 지출을 예상하는 경우겠죠. 자, 이렇게 지출을 준비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게 벌 때에는 한 달에 500, 600, 그리고 뭐 예술계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게 받죠. 뭐 700, 1000만 원도 버시는 경우도 봤는데요. 이렇게 쉽게 버는 이런 자금은 100% 다 지출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득 이꼬르 지출이 됩니다. 즉, 대학생들은요, 자산관리 측면에서 버는 돈을 모두 다 지출에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르바이트를 사실은 그렇게 막 권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벌고 있는 이 고소득이요, 계속 지속되지가 않아요. 사회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직장인이다라고 한다면
4천만 원 이상의 연봉자가 글쎄 우리 중에 몇 프로 정도가 될까요? 50%가 채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달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득을 내가 벌 수 있는 것 마냥 써버리기를 쉽게 생활을 해버리면 이 습관이 나중에는 저축을 못하게 되는 습관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저희 어른들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두 가지를 줄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집의 크기를 못 줄인다고 해요. 한번 30평형, 50평형에서 살게 되면 20평형으로, 30평형으로 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의 크기. 두 번째는 월 지출액을 줄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형성된 지출의 습관은 그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의 선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100% 지출로 여기려고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산관리 측면에서 대학생들이 쉽게 범하는 오류, 내가 번 돈, 내가 다 쓴다? 아니에요. 그럼 이 대학생 투자클럽의 수강 대상은 그리고 신청 방법은 수강료 교육 시간이 궁금하셨군요. 네, 대학생 투자클럽이라고 해서 대학생만 저희가 오시라 라고 하고 있지는 않아요. 20살부터 23살의 대상자라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휴학하고 있어도, 대학을 준비하고 있어도, 그리고 취직을 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20살부터 23살의 이 나이대를 제가 대학생 투자클럽이다 라고 진행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현재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갈지 방향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정말 이 셀프 자산 관리에 투자 클럽이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살부터 23살에 자녀를 둔 사람이라든지 또는 내가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라든지 라고 하신다면은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강 신청 방법은 여기 이제 자막에 제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전화번호에 문자를 주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수강료는 저희가 5주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1주차에 최소 3시간 또는 6시간까지 강의 및 Q&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주에 10만 원씩 그래서 5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난 너무너무 듣고 싶고 지금 너무 필요한데 50만 원의 돈이 없어요 라고 하신 분은 저에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대학생으로서 장학 쿠폰을 드리고도 있어요. 그러면 궁금하시죠? 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작은 수강료를 받으면서까지 노력하십니까? 그 시간을 할애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저는 20살, 20대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IMF도 있어서 사회적 현상으로도 어려웠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그 누구도 이 자산관리에 대한 방향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들어온 수많은 자산을 높게 증식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놓쳤습니다. 몰랐기 때문이죠. 저는 저희 이 수강하시는 분들은 그 기회를 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시대예요. 내가 특별한 엄청난 부를 가지신 부모를 만나고 있지 않다면 대다수는 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살부터 23살까지의 청년들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저희 회사의 연구진들은 그 사명의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 있어요. 지금 저는 7기생들과 함께 지금 2주차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남자 2분, 여자 1분이 이제 오셨어요. 21살 2명, 20살 1명인데 아무것도 모를 수 있죠. 하지만 한 주 한 주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 나이가 될 때에는 그때 배우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걸로 확신하고 있어요. 투자클럽에 문의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 좋습니다. 부모님들도 내 자녀에게 그냥 좋은 대학 보냈으니 됐지라고 하지 마시고 부모의 책임과 역할은 어디까지냐,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이룰 때까지 도와주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투자클럽 안내를 해드렸고요. 특히 대학생 20살부터 23살이라면 누구든 도전하셔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